자, 이번에는 오후장 또 전략 준비하는 시간이고요.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변함없이 월요일도 함께하죠. 어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오후장 디펜스가 아니라 오후장 백어택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어택을 좀 해야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시장 돌아가는 분위기가 좀 어떤 것 같아요, 김종효 이사? 네, 일단 오늘 외국인들 매수는 삼성전자에만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4,500억 중에 2,400억, 2,500억 정도 되네. 예. 네, 지금 뭐 창구 기준으로는 더 넘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뭐 종가 흐름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지금 여러 업종을 사는 게 아니라 전기전자에만 오늘 집중적으로 사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한 1.4% 코스피 기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업종별 상승률을 보면 오늘 확연하게 대형주 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는 것도 특징이죠. 거의 삼성전자 산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은 공매도와 결부되어서 그동안 뭐 공매도 관련하면 공매도 재개되면서 시장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지만 그건 네. 뭐 펀더멘탈 없이 오른 종목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오히려 외국인 수급은 보강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피할 수 있는 반대 포지션이 적절하게 주어진다면 외국인들 도망갔던 외국인 펀드들도 일부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일단 수급이 보강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조금 이따 GTC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뭐 GTC가 한 60, 70%의 비중이 있다면 오늘 IT의 상승은 중국 요인도 한 30%는 있지 않나요? 지금 뭐 중국 증시도 급등하고 있거든요. 홍콩 급등하고 중국 증시, 본토 증시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나왔던 중국의 부양책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소비 부양을 다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2월달 춘제 때 대거 소비된 IT 세트 소비가 3월달에 추가적으로 신제품들이 흘러나오는 시기에 다시 한번 부양책으로 이어짐으로써 IT 세트의 재고가 소진되어야 전반적으로 레거시 쪽도 재고가 풀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도 분명히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GTC 하나만으로 오르고 있다는 제가 보기엔 틀린 얘기고요. 이런 뭐 중국 이슈가 같이 좀 결부되어서 지금 뭐 시장의 수급 개선과 함께 같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기관의 매수와 외국인 매수가 일단 IT 쪽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뭐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월 말에 공매도가 전면 재오픈, 재개정이라고 하려고요. 이 공매도의 양면성을 나타내는 영화가 이제 덤먼이라는 미국 영화, 뭐 헐리우드 영화입니다만 거기에 이제 게임스탑이라는 기업이 등장하고 과거에 이제 그 헤지펀드들이 이제 게임스탑은 결국에는 뭐 낮아질 거고 망할 수도 있다랬고 공매도를 엄청 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막 몰려서 헤지펀드를 이겨내는 뭐 그런 내용이죠. 사실 공매도라는 게 말 자체가 매도만 달려 있어서 그렇지 뭐 공매수는 좀 그런가요? 네. 하여튼 뭐 그렇게 매수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오늘 많이 사는 거는 어떻게 해요? 공매도를 했던 거를 전혀 없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든지 했을 거야.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뭐 일로 치고 절로 치고 피해가지고 매도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 지금 감아버리는 환매수인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이 매수나 매도는 어떤 그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뭐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오늘 이제 앞서 그 김정효 이사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레거시 쪽의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와 정책 때문에 반등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좀 판을 좀 깔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 GPTC가 좀 힘을 좀 보태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었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대비해서 좀 못 올라오다가 오늘 좀 세게 올라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은 이제 이 엔비디아 GTC 힘이 가장 크다고 좀 봅니다. 그 이유를 좀 한번 좀 따져보자면 일단 뭐 오늘 이재용 회장의 뭐 어떤 그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생즉사 결국 삼성전자가 제일 못 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엔비디아의 하이닉스는 그러니까 이 디램 쪽에서 2등을 하던 이 하이닉스는 딱 들어가서 독점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떨어졌던 거 아닙니까? 이런 게 가장 큰 이유였던 건데 이번엔 될 것이다. 항상 뭐 그런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갔다가 좀 계속 고배를 마셨던 건데요. 이번에 그런 기대가 좀 커지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지난번 실적 발표 때도 1분기 말까지는 완료할 것이다라고 또 명시가 돼 있어서 그런 기대감이 더 큰 것 같고 이번 엔비디아 GTC를 통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또 어느 정도 좀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삼성이 엔비디아 들어가는 것도 그것도 호재입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GPU 외에 이제 이 에이직 반도체 시장이 열리잖아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엔비디아 독점으로 이제 그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작년까지도 거의 품절 상황이라서 네. 만약에 이번 연도부터 이제 이 에이직 반도체 시장이 열린다고 한다면은 그게 대응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가 더 크거든요, 하이닉스보다는. 네. 그럼 어찌 보면은 단숨에 이 엔비디아 캐파가 아니라 다른 쪽의 이 에이직 반도체 쪽에서 이 HM에 대한 캐파를 따라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정말 그 하이닉스 대비해서 못했던 부분을 네. 좀 상당 부분 따라잡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그런 기대가 좀 들어가는 게 아닌가 좀 보고 있고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는 예, 여타 장비 종목들부터 이 에이직 반도체 관련된 IP, 페니스 이런 기업들까지 같이 올라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번 주 이 엔비디아 GTC가 물론 항상 기대하고 있다가 딱 기대했던 것만큼만 딱 나오면 실망하기 마련입니다만은 지금은 워낙에 많이 이제 주가 어떤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다시 한번 어떤 A의 수요를 확인하고 또 젠슨항의 입김이 또 워낙에 세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제 이 AI 모멘텀을 갖고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반등은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준비를 좀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국내에 또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겹쳐서 잘 시너지가 위쪽으로 폭발력을 가지면 그 더없이 좋겠죠. 네. 거기에 이제 주 후반에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다루는 산업군에서는 젠슨 황,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이 GTC 2025 과연 여기서 이제 그 새로운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라고 해야 될까요? 블랙웰 뭐 용어는 많아요. 루빈이라고 하는 그게 뭐 우주의 암흑 물질을 찾아낸 여성 천문학자의 이름을 차용한 뭐 그런 거라고 하던데 과연 루빈을 공개할 것인지. 네, 이번에 뭐 공개하지 않으면 오히려 충격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당장 뭐 제조와 관련돼서는 조금 왈가왈부 말이 있더라도 뭐 신모델 저는 뭐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뭐 양자와 관련된 세션도 있으니까 뭐 양자 얘기도 나올 것 같고. GTC 최초라고 하대요. 양자의 날 퀀텀 데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양자와 관련된 이슈도 언급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결국에 엔비디아도 AI 쪽에 강하게 인벌브돼 있다 보니까 로봇과 관련돼서도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미래 기술에 관심이 많이 갈 거고 당연히 이제 키노트 이틀째 등장하는 젠슨왕 발언에 관심이 쓰이겠지만 저는 가장 관심을 쓰고 있는 건 오히려 두 가지입니다. 기존에 하던 것부터 잘해야지. 그러니까 블랙웰을 지금 만드는 과정에서 뭐 설계가 잘못됐네, 제조가 잘못됐네, 왈가왈부 싸웠던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반도체가 소위 2나노 공정 쪽으로 가면서 점점 더 발전 속도는 생각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 뭐 2나노 공정 이렇게 부르면 그게 정말로 선폭이 그렇게 물리적으로 줄어드는지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처리 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기술적 한계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뭐 삼성전자도 다른 공정으로 바꿔서 기존에 이제 핀펫에서 다른 공정으로 간다고 하다가 지금 헤매고 있는 중인데 그럼 TSMC는 과연 한 번에 잘할 수 있느냐? 지금 벌써 3나노 쪽에서 또 핀펫 공정에서는 이미 기술적 한계가 왔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워낙 못해서 뭐 삼성전자와 비교할 건 아닌데 TSMC는 과연 2나노 공정에서는 제대로 된 수율을 뽑아낼 수 있을 거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블랙웰이나 일단 잘해야지라는 생각부터 먼저 들고 두 번째로는 딥시크로 인해서 많은 비중은 아니겠지만 NPU는 지금 뺏길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딥시크가 그 칩 공급이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 화웨이에서 칩을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NPU를 바탕으로 돌려봤더니 뭐 물론 기존의 데이터를 학습시켰던 것은 기존에 이제 엔비디아의 GPGPU로 돌렸지만 NPU는 화웨이 걸로 한번 돌려봤더니 되더라 이거죠.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도 빨리 우리도 기술 개발해서 NPU 돌리면 엔비디아 거로 100% 안 써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지금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젠슨왕이 나와서 깨줘야 되겠죠. 헛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이 아무리 뭐 NPU 뭐 해봐야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칩이 최고고 네. 이걸로 해야 다 된다. 그다음에 우리 그 쿠다 플랫폼만 없으면 다 무너질 거야라는 어떤 그런 강한 발언들이 나오기를 다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젠슨왕이 정말 소쿨하게 어차피 이 시장 커지는 거고 우리가 독점할 수 없고 다른 업체들도 뭐 들어온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 아마 엔비디아보다는 다른 쪽의 종목군들이 더 크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관심 가지고 있는 게 과연 딥시크를 바라보는 젠슨왕의 시각은 어떤 것이며
그다음에 기존에 여전히 이제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 블랙엘에 대해서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기대치와 뭐 시장에서 이제 막 그 설계하거나 막 네, 이렇게 막 그 소설 쓰듯이 뭐 이럴 거 할 거야. 뭐 이런 거 나오고 로빈도 나올 거고 뭐 뭐도 나올 거고 퀀텀 데이도 할 거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주제들이 우리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금 선제적으로 분위기를 보통 우리가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주가 먼저 올라가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직접적인 연관성에 조금 더 연결이 쭉 갈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또 이러다 말고 아니면 또 피디리 네. 근데 이제 물론 그 어떤 기대했던 발표보다 좀 약한 정도의 발언이 나온다면은 네. 당연히 뭐 차익 매물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말 한마디로 뭐 급등하고 빠지고 뭐 그런 영역은 아니라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블랙엘 같은 경우도 뭐 작년에 말이 많았던 만큼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고 어떤 생산 체계라든가 생산량 또는 뭐 이번 연도 생산 계획 이런 것들을 좀 말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엔비디아에 좀 많이 적용이 되겠죠. 다만 앞서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루빈 같은 경우도 지난번 때 이제 이번에 공개하겠다고 했으니 아마 공개를 할 것 같고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GPU 시스템에 있어서 이 블랙웰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 많이 학습을 하냐를 본다고 한다면은 루빈 같은 경우는 어떤 연산 방식을 처해서 그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킬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빈까지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이 시장 자체가 이제 결국 그런 것들을 빅테크들이 좀 요구를 할 거고 네. 그런 수요를 확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뭐 엔비디아만 가는 게 아니라 다 가는 거죠. 다만 이제 어떤 시장에 있어서 사실 저는 GPU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GPU를 대체할 것들을 만든다고 하지만은 당장은 힘들 것 같고 결국 이 에이징 반도체라는 시장이 따로 생겨서 가는 건데 그런 쪽의 시장을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직접 들어오냐 안 네. 들어오냐 이 문제인 것 같고 아마 이제 뭐 들어온다고 하겠지만은 사실 그걸 다 차지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에이징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제 그 뭐 다른 이 브로드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더 눈에 띌 것 같고 그런 관점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노려볼 곳이기도 하거든요. 네. 엔비디아 외에. 근데 이 에이징 반도체 시장이 없을 때는 엔비디아 외의 시장은 별로 없었지만은 이 에이징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엔비디아 외의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좀 이제 먹을 수 있는 캐파가 더 커진 겁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국내 기업에 있어서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네. 삼성전자 어떤 그 공급 체인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더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또 블랙일뿐만이 아니라 이 CES 때 이 젠스랑의 기조 연설을 보게 되면은 뭐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까지 다 공개했거든요. 네. 아마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도 크고 또 양자컴에 대한 부분도 아마 지난번에 말했을 때랑은 좀 기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커서 지금 뭐 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 AI와 관련된 모멘텀들, 이 AI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한번 올랐다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젠스랑이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결국 이 AI를 인해서 어떤 세포의 대화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AI 의료 쪽도 상당히 좀 세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게 또 이 AI 의료 기기 쪽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쪽도 한번 좀 기대할 수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많이 빠져있던 종목들 중에서 이 기대할 것들이 꽤나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로봇도 뭐 웨어러블 로봇도 얘기 나오고 있고 뭐 AI 네. 같아서 뭐 하여튼 자 오늘 현재 시각 11시 25분 지나고 있는데 코스피는 뭐 대충 집산한 결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4,700억 순매수 그중에 삼성전자는 2,600억 순매수 절대적인 포지션이죠. 자, 삼성전자에 뭘 봤을까? 이재용 회장의 사직생 생직사를 외국인들이 이해했을까? 아니면은 저게 신제품일까? 막 이렇게 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구간이 명관이다라는 거를 그들이 외국인들이 이해했을까? 과연 왜 오늘 삼성전자 저렇게 살까요? 뭐 아니면 HBM에 관련돼서 젠순왕이 뭐 또 뭔가 얘기할까? 뭐 그 여러 가지 가능성들은 열려 있지만 전 기본적으로는 수급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공매도와 관련된 물량들이 분명히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공매도가 청산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 그건 되게 일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네. 나중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 우리나라 공매도는 다 아시는 것처럼 분명히 빌려서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식을 들고 있어야 빌려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계 입장에 우리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 당장 뭐 20-30% 수익 내야 되니까 뭐 한 월 뭐 0. 몇 퍼센트 수익 거두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1조 단위의 돈을 몇 조 단위의 돈을 굴리는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월 예를 들어서 한 0.2%, 0.3%의 항상적 수익이 나온다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이자 받는 포트폴리오. 거죠. 주식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 그렇죠. 지금도 뭐 커버드 콜 같은 걸로 뭐 고액을 굴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뭐 한 달에 0.5% 받는 게 그게 금액이 커지면 분명히 의미가 있잖아요. 네. 공매도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삼성전자 비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미리 주식을 확보하는 누군가는 있다. 나중에 공매도를 해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요인이 하나 일단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GTC에서 삼성전자가 의미 있는 걸 내놓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런데 일단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무언가 한 단계, 한 계단 정도는 더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부분. 그래서 뭐 당장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또 긍정적인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나올 가능성은 베팅을 해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중국 쪽으로 HBM이 삼성께 많이 가고 있는데 미국으로 못 가니까 결국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도 지금 AI 쪽의 투자는 무진장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규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규제가 지금 당장 떨어진 거 아닌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일단 생산돼 있는 물량이라도 최대한 다 땡겨와야 나중에 정말로 미국이 제재해서 더 높은 가격에 판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물량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는데 이거 2분기부터 대거 좋아지는 거 아닐까라는 뭐 그런 기대감도 저는 일부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선 미래를 바라보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아까 뭐 레거시 반도체 얘기했는데 사실 그 뭐 이렇게 조합을 해보니까 엔비디아의 GPU만큼은 아니지만 그때 이제 딥시크였잖아요. 야, 뭐 다 그러니까 쉽게 또 설명을 비유를 하자면 그 건전지 얘기해드렸는데 하여튼 뭐 건전지 한 몇십만 개 1.5V짜리를 막 연결하면은 차도 움직이죠. 배도 띄우고. 근데 무거워서 그런 걸 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개발을 뭔가 한 것 같아서 레거시 반도체, 저사양 반도체, 미국이 또 강하게 나와서 수출 통제에 더 나가기 전에 그냥 미리 선 구매하는 건 아니까 우리 어차피 감산해놨었을 거잖아요. 네. 공급은 타이트할 텐데 뭐 그런 의미에서 또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는 쫙 올라올 수 있겠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으니까. 시적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네. 자, 조금 확장해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송합니다. AI와 로봇 이쪽으로 확장해 네.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반도체 블랙엘 나오는 것은 뭐 당연히 이제 나와야 되는 거고 이제 네. 어떤 그 시장에 눈가기가 다 걸려가 있고요. 그 후속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뭐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물리적 AI라는 단어를 쓰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AI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AI를 못 느끼고 있지만은 이런 AI가 휴머노이드 로봇 탑재가 돼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느꼈을 때,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결국은 이제 이 AI로 가게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 AI로 인해서 학습이 더 빨라졌고 서비스가 더 빨라지고 있는 빨라지고 있는 건데. 지난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로봇 개발과 자율주행을 위한 그 코스모스 플랫폼을 공개해서 네. 이제 그 이런 것들을 쓰게 하겠다라고 했던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이 좀 탑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 젠슨왕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하드웨어적인 것은 이제 상당히 좀 오랜 시간 걸렸잖아요. 네.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제 그 움직이고 자율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건데 그건 다 AI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물리적 AI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서 그걸 움직이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뭐 어떤 보다 뭐 성과라든가 아니면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뭐 새로운 시스템이 공개될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다시 한번 또 이쪽 부분은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것 같고 네. 결국엔 AI 끝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는 거, 또 AI 끝은 자율주행이라는 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정말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AI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뭐 최근엔 나스닥 빠지면서 정말 많이 빠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탄력을 받게 될지 좀 궁금하고 다만 여기서 걱정되는 거는 주말 동안 우리 나스닥부터 우리가 올랐던 게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좀 조용했거든요.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니까는 시장이 막 화냈던 건데 GTC는 이제 이번 주에 그 진행되는 거고 네. 결국 이제 지금 이 관세 전쟁에 있어서 골든 타임을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보기 때문에 그럼 다음 주가 지날 때쯤 되면은
뭐가 좀 나오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때까지 뭐가 안 나오면은 이 GTC에서 아무리 좋은 내용이 나오더라도 다 계속 묻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이 그 관세에 대한 어떤 협상적인 부분 그런 부분도 좀 계속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주말 뉴욕 증시 침묵은 금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조용하니까 시장이 환호했다라고 하던데, 워낙 하루 단위로 막 실시간 단위로 막 쏟아내니까 어려웠죠. 자, 뭐 유후와 친구들처럼 삼성전자와 친구들, 삼성전자 움직이면 밑으로 같이 갈 거냐? 뭐 아까 우리 출연하신 분 중에 삼성 전기 얘기하시길래 공감을 일정 부분 했고 세트처럼 움직이니까.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이오테크닉스? 네, 뭐 한 달 전부터 꾸준하게 언급드리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일단 공장 가동률만 올려주고 라인만 다시 재개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소재주가 가장 먼저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동재세미칼, 한솔케미칼, 원유QNC, 뭐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 좀 덜 움직이긴 하던데 뭐 솔브레인이 아시는 것처럼 2차 전지, 뭐 디스플레이 이런 쪽도 많이 인버브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탄력이 좀 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소재주가 가장 먼저 실적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삼성전자의 공장 가동률이 다시 올라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2차 전지도 똑같거든요. 결국은 2월 달까지 유럽에서 전기차 엄청 잘 팔렸는데 우리나라 배터리가 못 올라가고 있는 건 뻔하잖아요. 액션 플랜이 별거 없었고 그다음에 이 유럽에서 올라간 전기차의 대부분의 배터리를 그 CATL이 다 가져가면서 우리나라 쪽엔 효과가 없으니까 결국은 다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삼성 SDI의 뭐 2조 증자도 효과가 컸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삼성전자와 지금 붙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미세공정과 붙어서 움직이는 종목, 후공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전공정 쪽에서 미세공정과 붙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거나 신규 설비 투자가 이어지면서 가장 올라갈 수 있는 민감하게 움직이는 재료 종목들. 네. 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현정 매니저는 오후장의 선택을 삼성전자 친구들로? 친구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그 되게 많을 텐데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국내 기업 입장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공급망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HBM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 왠지 이번은 뭐 될 것도 같은데 근데 이거를 약간 좀 또 깎아서 버리면 된다 하더라도 이미 하이닉스 물량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저는 뭐 그 부분 인정합니다만 저는 그 물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엔비디아 공급망에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브로드컴이라든가 지금 다른 쪽도 이제 그 에이직 반도체를 쓰게 되면서 HBM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삼성전자를 놓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로 TSMC 줄 거냐 삼성전자 줄 거냐 파운드도 고민이 있고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이 엔비디아 선택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엔비디아 공급망이 아니라 결국 에이직 반도체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보여지고 있고 다만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 좀 연관돼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아마 어떤 그 주가 상승률 면에서 훨씬 크겠죠. 그래서 오늘 뭐 그런 종목 중에서 또 실제 이제 그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하나 준비했으니까는 잠시 뒤에 종목을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은 또 최현정 매니저가 준비하셔야 되니까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자, 김종인 유사한테도 오후장 디펜스 전략 어딜 가볼까요? 네, 뭐 지난주부터 계속 저는 뭐 시장이 뭐 오를지 내릴지 모르지만 조금은 이제 양쪽을 다 가지고 있다면 뭐 조선방산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 뭐 철강, 뭐 상대적으로 덜어놓은 종목 이렇게 균형 있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네. 저는 이번 주 변수가 뭐 너무 많잖아요. FOMC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국내- GTC는 국내 당연한 거고, 변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국내 변수도 있고 마이크론 실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뭐 조정시 사는 것은 괜찮다고 보는데 저는 여전히 뭐 신규 매수는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는 조금 조심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일단 좀 쉬어가는 구간으로 그다음에 시장의 변화를 한번 체크해 보는 정도의 구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그게 변할 만큼의 어떤 강한 뭐 이슈가 나온다면 뭐 제가 매일 나오니까 다시 네. 한번 언급을 그렇죠.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섹터는 뭐 기본적으로 뭐 조선방산 여전히 뭐 조정시 매수 관점이고 반도체 소부장과 관련돼서는 모든 종목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미세공정과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붙어가는 소재 종목 정도로
한정해서 저는 뭐 조정식 매수 관점 정도는 유효하다. 그다음에 기존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강력 홀딩 정도는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변화가 확실히 포착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 뭐 이런 형태의 전략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처럼 이제 사실 흥분하기 쉽거든요. 또 올라가면 손이 막 나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지난주, 지지난주에 조정받았을 때는 제가 한 번도 나쁜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오히려 이렇게 레벨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뭐 삼성전자 5%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뭔가 강세를 보일 때 너무 또 뜨겁게 달려들면 바로 데일 수 있으니까 네. 조정을 좀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숨을 좀 고르시고. 자, 오장 디펜스였고요. 알파홀딩스. 알파경제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큰일이네. 멘트 실수를 이렇게 하고.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